안녕하세요, 하마쌤. 안녕하세요, 버럭쌤. 예, 안녕하세요. 가자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버럭쌤입니다. 버럭쌤, 선생님 성함도 알려주시겠어요? 네, 예, 예. 현재 그 자사고 지원 학생들 주로 지도하고 있는 김진기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저희가 어제는 이제 서울 지역하고 경기 지역에 대해서 지망한 것과 그리고 배정되어지는 뭐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실제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전기고에서 지원하는 고등학교 유형들이 있고 후기고에서 지원하는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유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은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구나 뭐 쉽게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정기학교 이제 후기학교 나뉘게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기고에서 외국어 고등학교와 국제고 그다음에 자사고가 지금 현재 후기학교로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기학교로 지금 남은 학교가 어떤 학교가 있냐면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그다음에 특성화고 그리고 일반고에 특성화 학과가 있습니다. 일단 이 중에서 이제 예술고나 체육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만 들어봐도 무슨 일을 하는 고등학교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마이스터고하고 특성화고 비슷한 것 같은데 대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네. 많이 들어보거든요. 차이가 있나요, 선생님? 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차이가 좀 있는데 일단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전공의 깊이를 더해서 취업에 중점을 둔 학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초점이 취업에 있다. 네,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마이스터라는 뜻 자체가 이제 장인을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거치면서 이제 해당 취업 기업에 맞춰서 학생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의미가 깊고요. 실제 취업률이 90%를 육박을 하고요. 예,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적어도 3년까지는 기업에 취업을 해야 하고요. 이 기간 동안은 대학교 진학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3년간은 의무적으로 네네. 근무를 해야 되는가 봐요. 네, 그렇죠. 그럼 그 학생들이 나중에 재직자 전형 이런 것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 주로 마이스터고 학생들이었던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그 특성하고 이제 그 고졸 이제 취업자에 대해서 이제 특별 전형이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대학을 진학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사실 뭐 마이스터고가 지금 생긴 지가 꽤 됐잖아요. 그런데 예. 사실상 마이스터고는 대학 진학이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졸업하는 네, 그렇죠. 것과 동시에는 어렵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닌 게 실제로 마이스터고는 처음에 설립 목적 자체가 말 그대로 이제 현장에서의 정말 장인 정신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고 길러내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산업 수요에 맞추겠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대학 진학을 너무 많이 열어두면 마이스터고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통작이 있는 거 아닌가. 특성하고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특성화고는 일단 기본적인 내용 자체는 직업교육 관련 고등학교를 총칭해서 이르는 말이라 보시면 됩니다.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마이스터고에 비하면은 일단 영역 자체가 굉장히 넓고요. 또 이 부분은 이제 산하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지원하고 있는 이제 부서 자체가 다릅니다. 이를테면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이제 공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마이스터고를 운영하건데 특성화고는 그렇진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이제 계열들을 보면 좀 다소 특이한 게 많습니다. 뭐 만화와 애니메이션, 뭐 요리 학교라든가 모바일, 통역, 금은 보석 세공 등등 아주 좀 생소한 이런 분야들의 특성화고가 설립되고 운영 중이고 있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약 정원에서 40에서 60% 정도 학생들이 특성화고에서 대학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특성화고 전형으로 많이 또 진학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특성화고 대해서 이제 세간에서 이제 평가에 의하면 뭐 이거는 이제 어머니들께서 고교 선택에서 제가 도움을 드리게 말씀을 드리면 특성화고는 이제 말 그대로 학교의 설립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만 또 아직까지 그러한 인프라가 좀 다소 약한 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의 차이가 좀 심하게 좀 나는 편이에요. 예, 그리고 최근에 설립되었거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운영 기간이 길지 않은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 대해서 좀 면밀하고 세밀하게 정보를 얻고 지원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후기고의 그 고등학교 유형들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후기고는 이제 그 어머니께서 알고 계시는 이제 일반고가 있고요. 일반고가 있고 그다음에 외국어 고등학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제고, 자사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리고 자공고가 있죠. 또 예. 자공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먼저 그 이제 특이할 점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고 국제고와 자사고가 후기 전형으로 넘어왔다는 사실이 되겠죠. 예.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논의했었던 경기 지역에서 이제 평준화 비평준화 이런 실제 고민하고 있는 그 상담의 사례를 가지고서 한번 좀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평준화 고등학교 추가 모집 시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으로 배정하는지요, 또는 배정 희망 학교 순으로 배정하는지요, 쏠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합격될 수 있는지요. 이게 같은 개념인데요. 예. 그 연속되네요. 예. 비평준화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장이니까 예. 실제로 한 학교를 써서 떨어지면 예. 추가로 1차, 2차로 추가 모집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 2차에서 최소한 그 미달된 학교까지는 예. 갈 수 있게는 좀 한다. 그렇지만 뭐 거의 탈락하고 뭐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은 아닌 거죠. 예. 또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 관심이 그 이제 후기고가 되어 버린 전국 단위 자사고 이 학교들에 대해서는 사실 또 어떻게 입시를 준비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요. 최근에 뭐 민사고, 하나고, 상산고, 외대부고 등 입학 설명회가 뭐 다 마무리가 됐죠. 그 실제로 그 학교들에서 발표했던 특징적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전국단위 자사고에서 이제 최근에 다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사법부에서 이제 다른 결론을 내므로 따라 그 이제 정확한 이제 입시 이제 전형 방법은 8월에 있는 설명에서 다시 확정을 하겠다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앞서 지금 착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내용은 지금 현재 밝혀져 있는 상태인데요. 학교에 네. 그 선발하겠다라는 방향은 조금 변경된 건 볼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일단 첫 번째 뭐냐면 지금 상상고에서 지금 나온 것은 얘기가 뭐냐면 이번에 자소서에서 독서 내용을 좀 더 중점적으로 더 많이 보겠다. 그래서 네. 자소서에서 독서 영역을 새로 신설해서 이 부분을 더 평가하겠다고 얘기를 해놓은 네, 상태고요.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점점 더 강화될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 교사 추천서를 좀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하늘고 같은 경우는 교사 추천서를 폐지해 버렸어요. 지금 상산고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고민 중인데 지금 하나고를 그 외대부고와 상산고, 민사고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지금 이제 차후 이제 8월달 설명회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짚을 것 같습니다. 근본에 바로 전격적으로 폐지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교사 추천서를 만약 폐지하게 되면 해당 내용은 생기부에 기재된 내용으로 대체한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대입하고 유사하네요. 그런 부분은. 예. 네, 그렇죠. 네. 버럭쌤 그 요강과 설명에 참석을 해보셨을 때 예상되는 올해 자사고 입시의 전망이 좀 들려주시죠. 예. 네네. 그 사실 그 처음에 이제 후기고로 바뀌게 되면서 그 사실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사실 좀 리스크가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후기고로 바뀌었지만 동시 지원이 가능하게끔 지금 현재 방안이 새롭게 만들어짐에 따라 네. 지금 자사고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리스크는 거의 사실상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바에 의하면 최근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고 나서 학부모님들이 갑자기 이제 자사고나 외국 국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진학 상담이 지금 상당히 많아진 상태이거든요. 예, 현재 그런 상태가 되고 있고. 어떻게 주로 답을 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동시 지원이 가능한 데다가 또 실제 일반고에서 지금 현재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을 확률도 많이 높아진 상태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심지어 현재 새로운 신교육 과정에 가장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바로 특목고와 자사고이기 때문에 굳이 자사고를 선택할 수 있는 카드를 버리면서 일반고를 선택하는 것은 다소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려는 사실 대부분 다 없어진 상황인 그렇죠. 거고 예, 대부분 다 사실은 없어졌죠. 입시 개편안이나 이런 부분의 발표가 늦어지다 보니까
일반고의 대처는 사실은 빠르지는 않고 자사고는 그래도 여러 노하우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의도치 않게 자사고가 더 유리해지는 상황처럼 네, 보여지기도 하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지금 현재 그 이제 현재 나온 사실대로만 얘기를 하자면 우선 현재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이제 그 사법부에서 판단이 나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불이익이 얻지 않게끔 방안을 새로 마련하겠다라고 공언하는 상태이고요. 실제로 지금 경기도 교육감 이제 분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현재의 어떤 그런 대입까지 현재 이 수시 위주의 전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신교육 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자사특목고 계열을 진학을 희망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라면은 그 후기고의 외고나 국제고 또는 전국 단위 자사고를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 이 지금 같은 이런 여름방학을 앞두고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어떻게 시간을 좀 보내고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이번 이제 후기 학교로 바뀌면서 그 특목 자사고의 내신 반영 이 학기가 지금 3학년 2학기까지로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겨울이 이제 늦가을부터 시작하면은 소위 이제 면접을 포함한 이제 입학 그 코앞에 있는 이제 자소서와 또 면접 위주로 입시를 준비했다고 하면 이제는 마지막까지도 내신에 대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외고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이 이제 모두 다 3학년 내용까지 모두 절대평가로 현재 바뀐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동점자가 이제 많아질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신을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이제 만약 영어가 동점자가 많을 경우에는 국어와 사회 과목으로 이제 반영을 한다고 지금 나누는 상태거든요. 이게 뭐냐면 국어 사회도 좀 잘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영어만 무조건 잘해서는 안 되고요.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3학년 2학기 끝까지 다른 과목에 대한 내신 준비도 철저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끝으로 그 이제 면접 방향이 이제 점점 더 이제 융합 형태의 인재를 발굴하는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상고에서 현재 그렇게 공언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 쓴다면 단순히 자신의 학습,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니까 당연히 자기주도 학습 내용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자신이 목표로 하고 있는 학과 또는 진로에 맞춰서 앞서 말씀드렸던 독서 이런 부분, 네, 그리고 해당 진로에 맞춘 특별한 활동들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 같이 새로운 교육 과정과 바뀌어질 입시 때문에 오히려 자사고에서는 기존의 강점이 더 그대로 유지되거나 강화될 이런 모습도 좀 예상이 되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일반고를 그래도 선택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데요. 자, 일반고를 선택할 때는 학생들이 부모님들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서 일반고 선택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1지망부터 5지망까지 또는 1지망, 2지망 단계별로 지망할 때 어떤 점들을 유념해서 일반고를 선택해 하면 좋을까요? 지금 지금 일반고는 사실 이제 저도 현장에서 어머니께서 특히나 한 10월 정도 되면은 이제 학교 선택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항상 드리는 결론은 뭐냐면 고등학교 일반고 자체에 대해서는 각기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학교는 일단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라는 게 사실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거는 사실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일반고는 대입에 있어서 사실 정시 전형을 위주로 보는 학교가 사실 맞지 않습니까? 맞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일반고 안에서도 지금 현재 교육 과정이 되고 나서 현재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이과 문과는 폐지되긴 했지만 분명히 방향과 색채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학교에서 우리 아이에게 걸맞는 교과를 선택할 수 있게끔 현재 개설되고 있는지 진로나 꿈에 맞는 기초 과목들이 개설되느냐? 네, 그렇죠. 네. 이게 왜냐하면 일반적인 특목 자사고에서는 이제 워낙 이제 학생 수도 좀 적고요. 또 기존에 해오던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다양한 형태의 과목 개설이 쉬울 수 있으나 일반고에서는 지금 당장 이러한 변화를 급히 가져가기는 좀 다소 힘든 게 사실입니다. 네. 교육 환경도 네, 그렇죠. 준비가 돼야 되고 교원도 예, 또 여러 충원을 가지 해야 준비가 하는 돼야 되기 부분이 때문에, 있고요. 예. 그래서 분명히 현재 지금 이런 지금 이제 변화의 초창기잖아요. 저희가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러한 부분에서 각 학교마다 개설할 수 있는 과목과 또는 교육 과정 자체가 굉장히 많이 상이할 거라고 제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경상계열 쪽으로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과목 이제 편성이 좀 약하거나 네. 또 해당 과목에 대해서 좀 방향이 좀 색깔이 좀 옅은 학교를 지원한다면은 학생이 전혀 유리하지 못할 수도 있죠. 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선배들의 2학년 교육 과정을 아주 집중적으로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올해 입학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이제 교과를 선호하는지 이러한 선호도 조사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조사를 통해서 각 학교에서는 이제 각자만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교과를 이제 선정해서 깔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유심히 잘 지켜보셨다가 아마 곧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거든요. 네. 선배들도 이제 공부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관망하셨다가 우리 아이가 잘 맞는 학교가 무엇인지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반고들도 더 적극적으로 입학 설명회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 지망할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안내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좋겠네요. 예. 네, 실제로 이제 유수의 학교에서는 이 부분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나서 학부모 간담회나 설명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다 하더라고요. 예, 좋네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의 꿈과 끼에 맞는 기초 과목들을 개설하느냐. 두 번째 또 다른 이야기도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올해 교육 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지금 와서 착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기본적인 교과 과정 이외에 네.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도 많이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좀 차이점이 뭐냐면 과거에는 학생의 자율이나 동아리 형태의 활동으로만 이루어졌는데 반해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는 이걸 교과의 범위 안에 수업 내에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좀 다소 생소한 형태의 수업들이 많아요. 예. 다소 생소한 물론 이제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러한 형태가 실제로 이제 수능이라거나 이런 데 반영될지는 아직 완전히 결론은 난 상태는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정말로 선택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수학으로 보면 수학 과제 탐구라든가 예. 또는 실용 수학이라든가 예. 또는 이제 영미권 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형태의 수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학교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자율적인 부분입니다. 예.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이러한 형태의 수업과 또 이러한 활동들이 실제로 학생의 생기부에다 기록이 되고 이 부분을 대학에서 평가하게끔 현재 그런 식으로 제도가 지금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따라서 기본적인 그 일반 선택과 그다음 기초 교과 과정 이외에 이러한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진로 선택과 전문 교과 과목의 개설 부분도 반드시 점검해라. 그리고 학교 내에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대회, 활동들까지도 반드시 지켜보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 선생님께 저희가 이제 어제 오늘 시간이 벌써 다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마지막 그 팁이나 도움의 말씀 주신다라면요. 예. 일단 지금 아직 막 대입이 많이 바뀌고 여러 가지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요. 이제 이런 관심사를 계속 탐구하면서 내 아이에 맞는 고교가 뭘까 저희 그런 고민을 하는데 가장 핵심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대화를 좀 많이 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꼭 이제 뭐 이런 학벌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벗어나서 꼭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 뭘지 이런 먼 네. 미래를 놓고 예. 입시하고 맞물려서 아이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예. 선택을 해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로 탐색이 우선이 되어줘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저는 진짜 방금 이제 하마 쌤이 말씀하신 게 사실 진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교육 과정과 앞으로 펼쳐질 어떤 그런 입시 체제 자체가 미리 사전에 학생이 선택할 대학에 대한 학과 또는 진로에 대해서 청사진을 미리 그려놓고 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과거에 만들어져 있던 교과 과정을 담습하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이러한 형태의 인재로 성장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려놓고 또 고등학교에서는 그 청사진에 맞게끔 교과를 편성해서 3년 내내 공부를 하는 과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에 대해서도 많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주위에 다양한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하여 미리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이전에 자신의 색깔과 청사진을 그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선생님. 올해의 자사고 입시 전망과 고등학교 선택 전략에 대해서 어제 오늘 두 분 선생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나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학교 알림이 고등학교별 홈페이지 등에서 우리 아이의 꿈과 끼를 지지해줄 고등학교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과 입시 개편안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끌고 모두가 승자가 되는 고등학교 교육이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에 학교별 특화가 필요합니다.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입학 설명회가 열리기를 지지하며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